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란 전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지금 카타르하고 사우디 카타르가 지금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지금 이 중동 전쟁은요, 단순히 그 이란과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간의 싸움이 또 이제 그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기존에는 누가 누가 이 미국과 협상을 중재를 했냐면 파키스탄이에요. 그 파키스탄은 왜 중재를 했냐면 파키스탄은 뭐 그 이란과의 이슬람에 대한 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이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틀 속에서 이란이 유리한 쪽으로 사실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이란 편에 서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장기화되는데 어느 정도 파키스탄도 저기 역할을 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카타르로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카타르라는 것, 왜 그럼 카타르로 나섰느냐? 카타르는 이 미국과의 그 친미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이 이란이 호르무즈를 위협하면서 이 유조선이 못 나오면서 지금 카타르도 원유 수출이 안 되는 경우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 중심으로 바뀌었다. 중재 역할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것이 휴전 여부가 아니라 이후에 누가 이 호르무즈를 관리하고 어떻게 이 호르무즈의 그 석유 운행을 진행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요, 미국은 지금 뭐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왜 그걸 잡고 있냐? 여기에 석유 통제권을 잡으면서 누구를 잡는 거야? 중국을 지금 위협하는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카타르가 미국의 편을 들면서 중재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카타르가 파키스탄에서 중재를 하느냐 아니면 카타르가 중재를 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이슬람권 핵 보유국이고 중국과 전략적 관계가 있고 미국과 군사 채널을 보유하지만 또 이란과 국경을 접촉하고 있고 이슬람권이면서 오히려 그 이란에 대한 그 지지를 많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를 나설 수 있었던 거는 미국과의 접촉은 또 완전히 반미도 아니면서 어느 정도 유대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을 이란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이 상황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어? 어느 쪽으로? 이 단순히 이란 쪽으로 유리한 쪽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 카타르가 중재를 또 하고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가 이제 그 이란은 폭격을 하면서 중동 전체가 지금 이란을 압박하는 구조로 나갔다는 거예요.
카타르는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고 미국 중동 핵심 기지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이란과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중동에 미국 중동 핵심 기지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다.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문제를 보는 거는 이 중재국이 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카타르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하에게 카타르 도하는 그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 외교가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 이란 전에 지상전을 투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력 증강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거를 유지만 해도 이것이 되는 이유가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뭐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좀 이란은 폭격을 하죠. 사우디도 폭격하죠. 카타르가 지금 중재에 나서죠. 이집트도 지금 뭐야?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하는데 압력을 넣죠. 이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 국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은 뭐예요? 여기에 병력을 증파하면서 압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들 나라들이 뭐야? 빨리 이 호르무즈 문제에 나서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있어요. 니들이 빨리 해결 안 하면 내가 나설 수 있어. 그렇게 푸시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문제가 이 중동 전쟁의 목표는 이란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석유 수송로를 잡는 거예요. 지금 이란 봉쇄를 하면서 석유 통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은 뭐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뭐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중국이 미국한테 무엇을 얘기해요? 핵 확산에 반대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건 이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죠? 핵 확산 반대, 무기 수출 금지, 그리고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전통적인 이란과 중국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핵 확산 금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란의 핵 문제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저가로 계속 사들이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핵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오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뭐야? 나 이란의 핵을 반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야? 이것도 이란의 그 석유 수출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석유 수출에 대한 그 보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란의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고 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확산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이란 얘기를 하면서 핵 확산에 반대한다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북한의 핵도 반대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나중에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호르무즈의 자유화를 정상화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니까 뭐예요? 카타르도 자신 있게 내가 중재할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유럽에서 뭐 미국에 협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이제는 슬슬 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방 후에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지금 뭐예요? 나는 안 해. 왜? 이 영국의 지금 키어스타머나 마크롱이나 좌파 이슬람 이민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거든. 그리고 좀 이슬람적인 정책을 많이 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하는데 왜 뒤에는 드골함을 보내기도 하고 드론 작전 할 수 있는 그 항공 이용 기지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뒤로는 또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모든 지금 고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계속 이란에 계속 병력을 막 보내요. 왜? 이거는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란 해역에 미군이 증대되는 거는 뭐의 위협이 될까요? 대만까지도 위협이 대만성까지도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위협감을 느끼는 거야. 그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분위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대만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뭐야? 구축함도 전개해주고 그 기뢰 제거 준비도 해주고 해상 임무도 다국적 해상 임무 검토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점점 이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하는 걸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뭐야? 왕건함이 그 중동으로 나갔죠. 이게 뭐 소말리아 해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소말리아 해역이 지금 뭐 청해부대 장보고함도 있고 소말리아 해역에 중 2개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전 다분히 중동으로 갈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못하지. 근데 비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 모든 판은 지금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래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어? 딸리는 게
뭐 중간 선거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급하다 얘기하는데 미국은요 지금 중간 선거까지 6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전쟁을 실질적으로 전투가 있었던 건 폭격을 하고 군사적 행위가 있었던 거는 4주 정도밖에 38일?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후로는 사실상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 전쟁이 그렇게 길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또 그래요. 아니 이것이 지금 뭐 길어지면 유가가 뛰어갖고 뭐 민심이 떠나는 거 아니냐. 미국은요 한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수혈 혁명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유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자국에 있는 석유를 수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량이 원유 수출량이 최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안 오르도록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 유가가 지금 안 떨어지지. 베네수엘라가 지금 본격화되고, 응? 파나마 운하가 또 이제 다음 이제 본격화되고 이러면은 이제 국제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 압박 구도 속에서 이란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 뭐 유료화를 이야기를 한다고 어쩌는데 유료화하는 순간에 통행료 매길 수가 없는 것이 그거를 매기다 보면은 사우디, 이란 다 때려 부실 거야 아마. 왜? 자기들의 수출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란만 이렇게 국제유가 올라간다 뭐 이런 뭐 불안하다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뭘 하냐면 이걸 통해서 중국을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고 중동 질서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고 여기에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사우디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반이스라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이후에 중동 에너지에서 이후에는 진짜 중동의 강자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일 거예요. 그중에 이스라엘은 사우디죠. 특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드려 놓으면 이후에 우리 에너지, 우리 석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통해서든 나서지는 않아도 보복을 할 겁니다. 그 점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전시작전권까지 얘기를 하면 오늘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다? 노무현의 꿈이 전시작전권 반납하는 거였나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자, 이란, 그 다음에 대만 문제, 이번에 중국으로 지금 넘어갔죠?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중국도 뭐야? 핵 확산 반대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북한 핵도 이게 적용이 안 될까요? 이거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중국한테 아마 그럴 거예요. 북한 핵에 대해서도 엄청 압력을 가할 거예요. 레버리지로 중국에게 엄청 압력을 가할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이번에 뭐예요? 이란 핵 문제로 지금 중국의 석유를 잡았잖아요. 중국 석유를 끊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뭐 할까요?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슈퍼 301주라든가 이런 걸 또 때려버리겠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이 반 이스라엘, 반미 이런 행동이 계속 나가면 이 정권의 앞날이 우리의 앞날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 강연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